OPD의 라디오 카페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은 어떤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 비전까지 직접 열린 행정 라디오 브리핑을 함께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익산시 이야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원율 시장님 나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뭐 오랜만에 오셔서 이제 다시금 친정으로 복귀한 듯한 예, 그런, 선거 끝나고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취임하신 지 이제 뭐 넉 달째 예, 지났고요. 지금 뭐 익산이 엄청 들썩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익산의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축제, 바로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지난 21일에 개막을 해서 예, 예. 30일까지 열리는데 3년 동안에 물론 행사는 계속 열려왔지만 완전하게 대면 오픈한 그 행사는 3년 만이거든요. 예, 예. 올해 국가축제 특별히 뭐 달라진 점, 새롭게 선보이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축제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지만은 예. 우리 익산의 국가축제는 꾸준히 진화를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시점에 한 50개 정도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50개 축제 중에 최고 국가축제로 아마 반열에 올랐을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내용은 뭔군이 네네. 전에는 우리가 그 중앙체육공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시하는데 이렇게 끝났잖아요. 예. 근데 그 코로나19 상황에 네.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 계약한 재배 그 국화를 예. 하나도 취소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시내 각 지역에다가 분산 전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할 예, 때요. 그 때문에 예. 사람이 이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좋았죠. 가을에 국화 향을 어디 가도 이렇게 맡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익산은 국화 향이 물씬 나는 도시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저희들이 지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기반 위에 예. 금년대는 전에 하던 집중 전시, 이제 그 중앙 체육공원에다 전시를 하니까 예.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예. 이제 전국 최고 국가 축제가 돼버린 거죠. 네네. 여기 강점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그 중앙체육공원에 종전에 하던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조형문 만들고 그렇죠. 화분으로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네. 예쁘게 예. 형태를 만든 것이라면은 네. 자연 상태에서 음. 국화꽃을 감상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음. 그 주변에 예. 신흥 저수지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네. 국화꽃 거기다가 식재를 하고 예. 핑크뮬리 식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구절초도 예. 식재를 하고 예. 또 하늘 바늘꽃이라고 있어요. 분홍 바늘꽃. 네. 또 바늘꽃도 심어놓고. 예. 분홍 바늘꽃. 예, 분홍 바늘꽃. 예. 이게 꽃들을 다 심어놓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의 국화 축제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인위적으로 제가 조성한 그런 종려의 국화 축제도 볼 수가 있고. 네네. 국화 축제가 내용이 엄청 예. 풍성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인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 이제 분산 전시라기보다는 자연에서 정말 예.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주요 관광지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산 전시 장소 중에 중요한 곳이 이제 신흥 저수지고 예. 그 위에도 예. 미륵사지에다가 백제왕도를 구현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융안 생태공원에 네네. 이제 노을빛 그렇습니다. 전망으로 하는 예. 그런 또 전시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고 예. 또 우리 저 예. 생태공원, 예. 유천 생태공원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는 또 어린이들 동화 세상 만들어놨어요. 것으로. 맞아요. 웬만한 놀이공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린이 동화 세상 만들어놓고 예. 이리 역전에 예. 익산역에 익산역에 딱 내리면은 국화가 완전 또 국화가 또 반겨주잖아요. 국화, 예. 기차 조형물 네네. 비롯해서 예. 국화꽃으로 쫙 장식해놔서 예. 익산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 이미지가 확 네. 달라지게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국화 축제가 이제 진화를 했다. 네네. 그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그래서 오십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 많은 문의도 있고요. 어쨌든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조형물 관람도 가능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자연적인 그런 국화꽃의 향연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백미가 본군이 예.
1년 동안 준비한 그 분재 전시. 250개 작품이 출품돼 있어요. 예. 예전에는 유료였는데 올해는 특별 무료라면서요. 전시관을 예. 저희도 만들어서 네. 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네네. 올해는 금년 내년이 익산 방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오시라고 무료로 개방을 해놨어요. 예. 근데 그 250점의 분재를 보시면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깃들인 작품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재까지 보시는 그런 재미를 더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예. 말씀 드립니다. 자, 30일까지 익산 천반송이 국가축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정한율 시장님 모신 이유가 이제 벌써 취임하신 지 100일을 넘어서 넉 달째 되셨는데 그간에 익산시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꾸준히 이 공을 들여 오셨어요. 그만큼 많은 호응도 얻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익산만의 주거 정책. 예전에도 내가 이제 삼선하게도 취임하게 되면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게 하셨는데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취업이고 이제 두 번째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캥거루족같이 이렇게 살아왔는 게 그렇죠. 우리 그 반응이었다면은 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전부 다 나가 살고 싶어해요. 물론 직장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청년 주거, 특히 신혼 부부 주거. 신혼 부부는 결혼 딱 그 목적을 두고 제일 먼저 가로막는 장애물이 번군이 아파트 집 문제 그거잖아요.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익산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데는 정말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래전서부터 기획을 하고 또 저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을 받는데 한 1년 이상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익산만의 주거 정책이 이제 나온 것이 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자율 3% 최대 10년이죠. 최장 10년. 최장 10년까지 3%를 지원을 해주고 또 분양 아파트나 매입 아파트 이것도 저희들이 똑같이 최장 3%를 10년 동안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시행을 하자마자 또 정부에서 똑같은 상품을 또 내놨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 버팀목이라 해가지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게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을 한다고 지금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저희 정책을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시장님 잠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익산시에서 청년 그 주거 정책을 위해서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바로 오늘부터 또 접수를 시작했네요.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10년간 대출이자 3%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거고 이제 차이가 뭔군요. 국가에서는 청년 버팀목 자금은 청년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게중심이 그쪽에 좀 더 가 있고 시에 익산시에서는 것은 신혼부부한테 무게중심이 더 가 있고 그래서 익산은 청년주택은 그 대출 상한이 1억밖에 안 돼요. 청년들은. 근데 국가에서는 것은 청년들도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 그게 큰 차이고. 그다음에 그 저희 익산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차이가 뭔군이 그 정부서는 그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은 전세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세 플러스 매입까지 분양까지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대출 자격이 청년 주택은 그 합산해가지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그 부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5천만 원 소득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부부 합산 8천만 원까지 익산세 해주는 것은 8천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들이
신혼부부는 저희 시에서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예. 청년들은 국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네. 예.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그 거의 원하는 사람들은 네네. 다 줄 수 있다. 처음에 국가에서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네네.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90%를 신혼부부한테 주고 네. 10%만 청년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청년들한테 다 돌려준다. 네네. 신혼부부 물량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청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자금이 나오니까 네네. 청년들도 이제 마음껏 그렇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문제는 익산에 네. 그런 아파트가 있냐 거기 맞는. 예?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그림을 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 공급량을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우리 익산은 예. 지금 아파트 새로 그 분양하는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이제 물량이 다 확보를 해놨어요. 예. 확보를 해놔서 예, 예. 저희는 그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이제 그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것들이 예, 예. 왜 그런 거예요? 청년들한테만 주도록 됐기 때문에 일반한테 분양이 안 되니까 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일단 한 전체 물량이 20% 이내 확보를 예. 20% 확보했는데 예. 그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도 저희들이 네. 청년 신혼부부 몫을 네. 별도로 계속 떼놓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고 그 분량은 전부 다 예. 청년 신혼부부 몫으로 떼올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네, 네. 저 송악동에 지금 라송이라는 임대 예, 아파트는 예.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청년 물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 충분히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다른 지역은 아마 이게 그림이 떡인 지역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니 하고 싶어도 해당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당 아파트 이미 준비가 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네. 지금이라도 예. 들어가고 싶은 분 있으면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시는 오늘부터 임대 아파트 접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정부서는 청년 버팀목은 이미 10월 4일부터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으로부터 이제 해방됐다. 네, 일단 물량도 있고 대출 이자도 정부도 지원을 받고 또 익산시에서는 신혼부부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익산에 먼저 이제 싱글일 때 거주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훨씬 더 정주효권 갈아타도 되죠. 예, 갈아타도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방군이 예. 이제 은행 그 본래 이제 은행이 최종적으로 그 신용 그 조사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예. 거기에서 걸려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저희들은 농협이나 전북은행하고 전부 협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들도 거기에 그 최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력을 해준다. 저 이미 MOU를 다 맺어놨거든요. 거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정말 이게 말뿐인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실제 실용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익산시의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뭐 청년이건 신혼부분 그리고 또 부모님이시든 익산시 주택과를 또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주거 정책 외에도 우리 청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익산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이 취업인데 이 취업은 저희들이 수도권의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위해서 큰 대책을 내놓고 제일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그 근로수당. 수도권하고 저희하고 임금 격차를 저희들이 줄여주겠다. 제일 큰 문제가 임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취업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고 저희는 그 창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창업. 지역의 강점, 특징을 살려서 우리들이 창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수도권이나 서울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창업으로 주 분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식품. 지금 식품 벤처 청년 창업 허브 센터나 다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미 50실이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귀금속. 예. 귀금속도 지금 왕궁이나 3기에 이 벤처 센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귀금속. 네. 그다음에 농식품. 농식품은 이제 우리 하멜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그렇습니다. 만들잖아요. 농식품.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IT 벤처 창업. 저희들이 구시가지 그러니까 역전 앞에 중앙동 일대를 스타트업 밸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서 IT 관련 이게 AR이나 VR이나 홀로그램이나 IT 관련 창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창업은 아주 저희들이 풍부하게 창업 그걸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은 요새 이것은 이제 미미한 분야지만은 청년의 요식업 분야. 요식업. 이게 지금 우리 저기 청년 식당 지금 하고 있죠. 청년 식당이요. 롯데마트 이런 청년 식당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중앙시장에 청년몰 지금 19개 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직접 요식업도 창업할 수 있게 그것은 일 부분이지만은 이게 어느 분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 개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5개 분야에 중점을 둬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밀하게 청년들이 진출할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 이런 탄탄한 지원 덕분인지 지난해 익산시 고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6.2%가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말 결과물로 슬슬 나타나는 건데 이 기세 힘입어서 이제는 또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허브라는 게 또 탄생이 된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본거니 이제 정년 퇴직이 너무나 빨라요. 퇴직 이후에 자꾸 이제 50세 중반, 60대 되기 전에 되게 퇴직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들 위해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지금 와양공원 앞 중앙체육공원 앞에 지금 건물까지 저희 위치를 다 정해놨습니다. 지금 1산업단지 내에 거기에다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인생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업 역량을 또 키워주고 그리고 또 재취업이나 이직이나 전직 교육 이런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전부 다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제2의 인생 이문작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지금 청년 일자리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 시청을 중심으로 지금 단독 체제가 갖춰졌잖아요. 또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도 별도로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또 노인 일자리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딱 그 사이에 지금 비어 있는 세대가 5069 세대예요.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센터라고 이름을 또 하셨군요. 그래서 신중년 세대가 지금 공부의 사각지대인데 이번에 그 사각지대를 메꿔서 이제 익산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센터도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제1호가 또 있습니다. 익산에 바로 청년시청. 다음 달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청년들의 취업 창업부터 문화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청년시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청년시청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셔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원스톱이군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주거도 구할 수 있고 놀이 문화 또 친구도 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 청년들 주민등록이나 제 증명서를 뛸 때도 우리 중앙도 시청에 남중도 시청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게 청년시청에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청년 플라자를 만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거든요. 단순한 행정적인 서비스만 받는 곳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내가 우리 어디 갈 데 없나 싶을 때
거기 놀러 가면 카페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놀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다. 이게 그야말로 청년 플라자를 만드는 거예요. 청년 플라자를. 이제 우리 익산에서는 처음 시도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막 거의 그 첫 시도일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유지로 가는 그 현상을 우리도 막아내겠다. 익산에서 꿈을 실현해라. 이제 그런 지금 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신중년 일자리 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 청년 일자리 센터 이렇게 다방면으로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아이템을 많이 생각해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분위기가 잘 모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준 하던 방식으로 그냥 법에 있는 법규 행정만 하고 법규 사무만 보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은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게 법에 안 나와 있는 거거든.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참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은 무슨 과제가 주어지면 착착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 사업도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타 지자체에서 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익산시에 많이 교류를 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올 겁니다. 분야별로.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복지와 문화까지 한 번에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요즘 그 서민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익산 청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시장님이 또 메시지를 주셔야 청년들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동안에는 우리 청년들이 좀 소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반성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구태여 어렵게 수도권까지 찾아가서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익산에서 자기 꿈을 실현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제 분위기를 조성해 놓겠다. 이제는 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수도권 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참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고 말은 남은 제주도 보내라고 했다고 이런 이제 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전국이 좀 골고루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익산은 그런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별로 요건을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익산을 믿고 지역을 믿고 계속 저희랑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청년의 취업, 창업,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청년 주거 정책이 탄탄하기 때문에 익산만 믿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추진하면서 아까 방송 전에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가 30%가 안 되잖아요. 뭐 익산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정말 많은 청년 인구가 유입이 돼서 젊은 층들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 오랜만에 익산시 편 오늘 다양한 축제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또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이야기까지 정원율 익산시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